오늘은 저와 함께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항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는 여러분 그냥 작업 위험성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 그리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설비 위험성 평가도 우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 위험성 평가는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위험성 평가의 시행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 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6번째 항에 사업주는 공정 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 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 안전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 규정을 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든 설비 위험성 평가든 공정 위험성 평가든 모든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평가 대상에 선정하고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게 되고요. 세 번째,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허용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평가 대상을 선정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의 평가 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결과물이 절차서인 정기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종 결과물이 허가서인 비정기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유해 위험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공정안전 보고서 대상이 되는데요. 이 설비를 운전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정형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설비가 가장 위험한 시기,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정상적인 운전 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 개시, 운전법의를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 이런 경우는 절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밸브를 얼마 만에 닫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만들 때는 반드시 JES와 같은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비를 정비 유지 보수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우리 협력사가 이 설비를 정비 유지 보수하는 작업들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열교환기 분리나 운반 작업, 배관 작업, 블라인드 작업, 압력 시험, 고압수 청소 작업, 촉매 교체 작업, 밀폐용기 작업, 핫폴팅 작업, 핫템핑 작업, 탱크 정비 작업, 수상 시설물의 작업, 보온 작업, 도장 작업은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정기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전에 JES와 같은 혹은 클래스와 같은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죠. 자, 평가 대상이 선정되었으면 이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유해 위험 요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종류를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좌측에 보여 있는 혹은 이렇게 기계적인 요인, 전기적인 요인, 압력에 의한 요인, 온도에 의한 요인, 혹은 화학적인 요인, 생화학적 요인, 방사선 요인, 소음에 의한 요인, 혹은 중력에 의한 요인, 혹은 이동에 의한 요인,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을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구분하면 이걸 바로 Job Safety Analysis, JS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 위험 요인을 4가지로 구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M, 관리적인 M, 인간의 M, 환경의 M, 이렇게 4가지 M으로 구분하면 이걸 4M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3번째는 위험성을 추정해야 되겠죠? 위험을 추정할 때는 빈도와 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작업 위험성 평가와 공정 위험성 평가에서는 이 빈도와 강도를 다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요. 자, 작업 위험성 평가의 빈도와 강도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작업 위험성 평가의 빈도, 이 빈도를 사고 빈도로 할 수도 있고요.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빈도를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빈도 또는 작업 인원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위험의 노출 시간 등을 반영해서 빈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도는 어떨까요? 상해 정도, 그러니까 사망이나 중상이나 경상, 이것들을 통해서 강도를 계산하기도 하고요. 작업의 지연일수 혹은 경제적인 손상 등을 포함해서 강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자, 공정위험성 평가에서는 사고, 특히 화재 폭발 누출에 대한 빈도, 가동시간, 고장 건수 등을 검토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도에서는 상해 정도, 피해 영향 범위, 공정 중단 일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이미지 또는 재산 손상 등을 검토해서 강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업장 스스로 규모에 맞게, 특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도 있는 지게차인데요. 지게차의 위험성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겠죠. 이동 중에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의 전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충돌과 전도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안전 대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예를 들면 포크, 백레스트, 아니면 전조등, 알람, 전륜, 후륜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만 감소 대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안전에 관련되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게차에 붙어 있는 안전에 관련되는 방호 장치 말고 어떤 안전 조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게차를 30km로 풀로 달리고 있지 않죠? 10m 혹은 여러 속도를 알아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전용 통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지게차를 몰지 않죠? 이 지게차를 몰려면 또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여러 대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요, 신호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감소 대책은 방호장치, 지게차가 가지고 있는 방호장치 외에도 이런 속도 제한이나 아니면 규정에 관련되는 통로의 설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요인들, 관리적 대책이 다 포함돼야 이걸 바로 감소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실 때는 유해 위험 요인을 너무 열심히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해 위험 요인은 여러분이 발생할 뻔한 혹은 사고가 났었던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대책,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감소 대책을 많이 모아서 엮으면 좋은 위험성 평가가 될 겁니다. 자, 이 클래스, 우리 협력사한테는 아주 중요한 위험성 평가인데요. 이 클래스는 JSA를 인터넷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얘는 코리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분 좀 더 이 클래스를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한 경우에는요,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요.
100명 미만의 사업장 혹은 건설공사 총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산재보험료가 할인되니까 우리 협력사가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서로 상호 협력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작업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에 안전한 작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